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 59페이지에 여러분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 권고와 실효 제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계획, 한마디로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조감도를 그리고 하기 위한 그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짜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가 짜느냐. 특광, 특특, 시장, 군수, 6인이죠. 6인과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6인 플러스 2인 합하면 8명, 8인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자가 된다. 원칙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를 짜는 계획이냐? 아까 내가 했죠. 이거를 설치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그 다음에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 그 다음에 땅을, 도로를 만들고 개인의 땅을 수용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재원 조달 계획하고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것을 1단계, 그 다음에 3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년, 자, 이 2단계 계획, 매년 2단계 계획을 검토를 해서 이거를 빨리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자, 한번 봐봐요. 계획은 국가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었는데, 이런 계획들은 전부 다가, 자, 보통 수립 절차하고 그 다음에 승인 절차로 이루어졌죠. 뭐 이거 빼고. 그럼 이렇게 이제 수립은, 자,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절차를 거치고 공청회 절차 거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 수립했으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심의 절차를 거치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열람을 했죠. 이런 절차로 계획을 짰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의견 청취라든가 협의 절차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없다.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견 청취, 협의, 승인 절차가 없다는 거.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공고는, 아까 수립자는 8명이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나 국장, 도지사도 다 수립자가 되는데요. 공고권자는 오로지 6인만 공고권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6인만 공고권자가 된다는 것도, 이것도 특이한 거 알아두시고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 여기 도로 만들고 공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짜졌어. 예산이 짜졌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를 정해야 돼. 그 시행자를 정하는데 시행자는 행정청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정청 시행자는 누구냐? 당연히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국장, 도지사 이들이 행정청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사람은 공공기관도 있고 민간도 있어요. 그럼 공공기관은 행정청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LH공사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이 사람은 행정청은 아니야. 다만 공공기관이야.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는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이들은 행정청은 아니야. 그래서 비행정청으로서 공공기관이고, 자, 그 다음 민간업자죠. 민간업자는 당연히 행정청도 아니고 공공도 아닌 순수 민간인이죠. 자, 이 민간업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 절차가 필요해. 그럼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면적에 그 해당 지역의 면적에 토지 면적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공적인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란다고 부도 내고 도망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들은 행정처는 아니지만 믿을 수 있잖아요. LH공사, 토지주택공사 이런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동의 없이 믿을 수 있으니까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동의가 필요 없죠.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때 순수 민간인일 때만 동의 절차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들로부터 덕광, 덕덕시장, 국장, 도지사 이 사람으로부터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민간인이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민간인 중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우영수가 공원을 만들기 위한 우영수가 토목건축회사인데 회사가 우영수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사업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서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이제 실시계획을 짭니다. 그 실시계획이 우리는 뭐냐? 조감도야. 그럼 이제 공원을 만들 때, 자, 여기 문은 동문, 남문, 서문, 북문, 동서남북 이렇게 문을 이렇게 만들고, 자, 그 안에 내부 도로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는 어떤 시설, 이쪽에는 어떤 시설, 이쪽에는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하나의 그림, 설계도, 이거를 조감도라 하잖아요. 그럼 이 조감도를 그리는 계획이 실시계획이라 이거야. 그럼 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인가고시를 받게 되죠. 이때 인가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니까 여기서 그 인가권자는 시행자를 지정한 사람이 인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인가권자가 되고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이들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했다면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인가고시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 인가를 받으면 민간인 우영수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면 민간인 우영수도 그 지역의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인가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자, 토지 수용의 일반법이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간주합니다. 그럼 사업 인정이 뭐냐? 공용 수용권, 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이게 있어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한 이거를 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게 언제냐? 국기법에는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용 시기가 요때다. 실시계획 인가고시 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인가받고 조감도대로 사업을 시행하죠. 그럼 시행을 할 때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원활하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가 우리는 분, 서, 공, 국, 수, 타. 무슨 말이냐? 분서공, 분서, 콩국수, 수타다 이 말이야. 자, 분서, 콩국수, 수타. 왜?
국수 빼는 거는 짜장면 뺄 때 숱하잖아. 손으로 때려야만 이게 그 국수가 잘 뽑아지죠. 그렇잖아요. 할머니 그래서 칼국수도 이렇게 밀어서 손으로 이게 숱하. 그래서 분서 콩국수 숱하 이렇게 이야기하자고요. 그냥 그러면 사업시행지구가 너무 넓어 109, 209, 309 나누어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첫 번째 시행자 보조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은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대장, 등기부, 지적도, 임야도 수많은 각종 공부가 있다. 그 공부를 서류라 하잖아. 이런 서류를 시행자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왜?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입니다. 이게 뭐냐? 여기가 다 요렇게 다 국공유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땅은 이게 사유지다. 이게 사유지인데 개인의 땅인데 여기서 이제 이 땅이 공원 부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땅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죠. 알려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소, 거소를 알 수가 없대요. 주소, 거소가 알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네 글자로. 행방불명이라 하잖아. 무슨 불명? 그럼 두 글자로 행불이 행불. 이게 주소, 거소를 모르니까 행방불명이야. 그럼 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는 거야. 그럼 공시송달이 뭐냐? 이렇게 주소,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장을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해놓고 2주일이 지나면 그 의사표시가 그 소유자에게 도달이 된 걸로 간주하는 제도가 공시송달 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2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땅값을 공탁을 해놔놓고 사업을 시행하면 돼. 이게 우리는 공시송달 제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송달 제도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여기서 이게 국공유지라 했잖아. 국공유지는 국유지, 국가 소유하는 땅, 공유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땅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면 안 돼요. 이걸 개인에게 팔아먹으면 안 되죠. 이거는 공원 부지니까. 그래서 그 처분을 못하게 제한한다. 자, 그 다음에 수용과 사용이다. 토지를 수용하고 하는 거. 수용이 뭐예요? 수용이 뭐지? 토지 수용이 뭐야? 싸들이는 것. 수용이 뭐냐고. 자, 수용은 자, 보상을 전제로. 자, 보상을 전제로 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작용.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수용이야. 그럼 사용은 뭐예요? 역시 여기도 보상을 전제로 일시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 이것을 사용. 이거는 뺏는 거고 수용은 뺏는 거고 이거는 일시 이용하고 되돌려 주는 거야. 오케이? 이게 우리가 사용이야. 그럼 이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의 일반법이 무슨 법이냐? 그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한번 노래해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것도 내가 줄여서 공취법이라 한다. 같이 공취법 시작. 공취법. 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취법이라 한다. 무슨 법? 자, 이게 옛날에 과거의 토지수용법, 이게 현재의 공취법이다 그 뜻이에요. 자, 이 법에 따라서 수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여기 사업시행지야. 여기가 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앞에 우리가 선희 씨가 여기 땅을 요렇게 갖고 있다고요. 반틈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건물이 요렇게 세워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요만큼이 반틈은 사업시행지에 편입돼서 수용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남았죠? 이 남아있는 땅을 뭐라고 하지? 남아있는 땅.
그 남아있는 땅을 잔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 남아있는 땅, 잔지. 현택 씨 군에 갔다 왔지? 어디서 근무했어요? 해군? 오, 멋쟁이네. 그럼 군대에서 먹는 밥 있잖아요. 밥 먹죠? 밥 먹고 남았는 밥을 그걸 뭐라 하죠? 육군하고 다른가 봐. 선생님. 그렇죠. 짬밥이라 하잖아요. 군대의 밥을 짬밥이라 한다니까? 짬밥이 아니고 먹고 남은 잠밥이라 해서 잠밥이야. 잠밥을 이제 억센 발음을 하니까 짬밥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남아있는 땅도 잔지. 밥 먹고 남은 것도 잠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저 잠밥, 잔지인데 요거를 세 글자로 하면 잔여지라 같은. 뭐라고? 잔여지나 잔지라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만큼 내 땅인데 반품이 공원 부지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 땅으로는 술모 가치가 없잖아. 그럼 이 남아있는 이 땅도 마저 수용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바로 잔지 수용이라는 거야. 동그라미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것도 사용을 신청할 수도 있죠. 잔지 수용이 되니까 사용도 당연히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시행지가. 그럼 여기는 인접지가 되잖아요. 맞죠? 인접지. 사업 시행지 옆에 있는 땅. 이게 뭐라고? 인접지. 그 인접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지? 위에 있어. 인접지를 우리가 지대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지대라고 한다고요. 그럼 인접지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이게 사업시행지 여기 땅 수용해가 보상금 다 주고 이것도 불필요한 이 땅도 수용해 보상금 다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접지는 수용은 안 돼. 그래서 인접지는 뭐는 될 수 있어? 도로 여기 통로로 해가지고 일시 이용하고 나중에 되돌려줄 수는 있지. 사용은 할 수 있어. 지대 사용은 가능하고 뭐는 안 된다? 수용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대 수용, 사용, 잔지 수용, 잔지 사용 이거를 우리가 원래 시행지보다 범위를 더 넓혀서 수용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확장 사용 1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범위를 넓히잖아요. 확장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책이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다음 중 국계법에 의한 토지 수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토지 수용과 무관한 것. 아,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안 들어본 사람 어찌할 거예요. 책을 100번 읽어도 몰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느 게 정답이요? 이게 정답이지. 수용은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하고 관계없잖아. 인접지에 사용은 되지만 뭐는 안 된다고? 수용은 안 된다. 이런 이론들을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럼 토지 수용 시기는 국계법이 언제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공치법에 의한 뭐 받은 걸로? 이 법에 의한 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이때부터 간주가 돼서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고시 받은 걸로 간주해서 이때부터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준공검사고시고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절차로 끝나는 게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그래서 도로공원을 이런 절차로 예산 짜고 결정이 되고 예산 짜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짜가지고 조감도 그려서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끝나면 관리청에게 귀속시킨다. 이걸로 끝나는 게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이 뜻이. 그래서 교재 54페이지부터 한번 쭉 봐봐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특광 특덕시장군수 국장도지사가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2단계 계획을 검토해서 1단계 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 있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할 시설 사업이다. 내용,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협의와 승인 절차가 없고 수립 공고로 한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특징은 주민 의견 청취 제도가 없고 부재가 되고 심의 결정이나 승인 절차 이게 없는 것이 이 계획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공고는 수립은 국장과 도지사도 수립할 수가 있지만 공고권자는 오로지 only 6인 특광 특특시장 군수만 공고권자가 된다. 이런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계획이므로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실효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함께 실효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계획이 우리는 무슨 계획이다? 단계별 집행계획, 예산 짜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단계별 집행계획 떨어지면 이제 아까 시행자를 정한다 이거야. 그럼 시행자는 행정청과 누구? 비행정청 시행자로 구분한다. 근데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으면 시행자가 된다. 그럼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실시계획인데 그게 우리는 조감도라고 했죠. 그 실시계획을 짤 때, 실시계획을 짜가지고 인가를 받을 때 기후환경조, 기반시설 설치, 위해 방기, 환경오염 방기, 경관 적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인가다 이런 말을 적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의 그 사업 시행입니다. 그럼 시행자가 인가보 받고 여기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자를 도와주는 시행자 보호조치가 시행자 보호조치가 서류 열람과 송달, 줄쳐봐요.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적으면 분할, 그 다음에 서류의 무료 열람, 공시 송달,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이것이 우리는 시행자의 보호조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수용은 확장 수용과 사용, 지대 사용 동그라미, 잔지 사용 동그라미, 잔지 수용 동그라미인데 지대, 인접지, 수용은 X다. 아까 흑발에 적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인정고시의 특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이때부터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고, 또 수용은 재결 신청 기간에 특례가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요놈을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자, 요 땅을 여기에 요 땅을 사유지야. 요 땅을 수용을 하려면은 공지법에서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수용의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업인정고시 받아야 돼. 두 번째, 토지, 물건의 조서를 작성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들어가.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해.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해. 여기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는 토지 수용의 전부 다 절차예요. 자, 그럼 사업인정을 받아야만 이게 뭐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이고, 이게 있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거 안 받으면, 이게 없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 없어요. 자, 사업인정고시를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여기에 논이 몇 평, 갑돌이는 논이 몇 평이고, 집이 몇 평이고, 그 다음에 을순이는 농장이 몇 평이고, 우리 선희 씨는
과수원을 하는데 과수원이 몇 평이고 건물 집이 몇 평이고 이 보상을 해주기 위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거야. 요거 잘하면 보상금 더 받잖아. 예? 그래서 보상금 더 받기 위해서 어찌 하는지 알아? 논바닥이잖아. 갑자기 하루 저녁에 인삼밭으로 둔갑을 해요. 인삼은 6년 정도 지나면 그 한 뿌리당 계산하면 엄청난 수익이 많잖아요. 그걸 보상금 더 받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막 논이 뭐로 바뀌어? 인삼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빈 땅이 철조망 딱 쳐가지고 염소 갖다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더 받으려고? 보상금 더 받으려고. 이래가지고 보상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거요 할 때 항공사진 찍어요. 시행자가 항공사진 찍기 전에 해야 되지. 항공사진 찍고 난 다음에 해봐야 도로 벌금 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게 물건조사 작성이야. 보상하려고, 보상협의하려고. 그럼 이제 보상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행자하고 누구하고? 땅 소유자 간에 보상협의하겠지. 그럼 시행자는 평당 100만 원 줄게. 아까 보상금.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500만 원 내놔라. 합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안 되니까 어디다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어디다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는 어디 있냐? 시도에 있어. 7명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돼. 이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그럼 수용위원회에서 대신 결정해 주는 걸 재결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500만 원, 100만 원 합의가 안 되니까 여기서 얼마 주라? 250만 원 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겠지. 그 250만 원 재결서 정보를 받고 거기도 불복한다 이거야. 불복하면 여기보다 위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어디다가? 중앙토지수용. 그럼 중앙토지수용위는 어디 있느냐? 국토부에 있던 거야. 어디에 있다고? 국토부에 있고 2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중앙토지수용이에요. 그럼 거기서 결정을 얼마에? 300만 원. 거기도 불복해?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 이제 법원에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죠. 이게 행정소송.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 게 수용의 전 절차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결의 신청은 이 사업 인정을 받고 재결 신청은 이 공치법에서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이내 해야 돼. 몇 년 이내? 사업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1년이 지나면 재결 신청을 못 해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년에 대한 특례로서 우리 국계법은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3년 걸렸다, 4년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1년에 대한 특례로서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가 인정이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인정고시 의제, 실시계획 인가, 그다음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원래 1년인데 무슨 기간 안에?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특례가 인정이 된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타인 토지의 출입은 여기다가 계획을 짠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가 우영수 사과밭에 출입을 한다 얘기야. 출입을 할 때는 출입 사유 계획을 짜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출입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출입의 절차는 출입할 날에 7일 전까지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출입한다. 그 다음에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3일 전. 그래서 여기는 타인 토지의 출입은 7.3 요렇게 기억을 해주고 가면 돼요. 7.3. 일반 출입은 7일 이내 통지하고 장애물 변경 제거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통지한다. 7.3. 3.7이 아니고 7.3이다. 요렇게만 기억해주고 가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는데 그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이 절차에 따라서 손실보상을 한다. 그래서 보상은 의무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과 사업시행자가 보상 의무자가 되고, 그럼 보상 의무자와 손실을 입은 자 간에 보상 협의를 하고, 거기에 불복하게 되면 관할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고, 재결에 불복하면 한 장 넘어가서 이의신청, 거기도 불복하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 이런 절차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끝났어.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걸로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끝이 난다. 이게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전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점 해놓고 더 이상 상세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이 그림을 다시 이제 살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자, 도로인데 도로를 더 넓히기 위해서 도로 부지나 공원 부지야. 요 땅이 우리 현택씨 땅이라고 알았죠? 부자네. 여기 땅이 이 땅이요. 근데 이게 지목이 뭐냐 이거야. 지목이 돼야. 그리고 도로 부지, 공원 부지로 묶어놓고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로 공원 공사 사업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럼 안 하면 지목이 돼인 땅은 대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설 땅이잖아요. 그 지목이 돼인 토지에 건축물도 포함하는데 대인 토지를 도로 부지, 공원 부지로 묶어만 놓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 이거지. 자, 이럴 때 손실보상을 인정해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수용은 안 했지만 수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수용 유사적 침해의 법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유사적 침해의 법리에 의해서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동원한 것이 매수 청구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더 넓힌다. 도로 부지나 아니면 이 땅을 공원 부지로 도시군 관리의 결정고시가 됐는데 아까 도로를 설치하고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의 결정고시가 되면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짠다 했죠. 근데 2년 내에 예산 짜는 거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나 개축이나 재축 허가를 받아서 그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년 지날 때까지 안 하면 예산 안 짜지면.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이번에는 10년이 경과돼서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을 안 했다. 그리고 지목이 돼인 토지의 경우는 이거 수용은 안 했지만 사실은 수용과 유사한 침해가 있는 것이다. 그럼 수용을 하게 되면 아까 보상금을 주잖아요. 이거는 수용을 안 했지만 수용과 똑같은 아무 행위를 못하게 묶었으니까 이때도 수용과 비슷한 그러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손실보상을 해주자. 그럼 손실보상 해주는 방법은 현금 대신에 이런 매수청구, 땅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매수청구 제도로 도입하자. 이래서 정부가 도입한 것이 매수청구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 소유자가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공사, 도로공사 안 하고 있는 빈 땅이야. 지목이 돼야 이 땅 소유자가 내 땅을 싸달라고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느냐? 이때 매수 청구는 바로 하면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어떤 특광특특시장군수. 특광특특시장군수. 이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있으면 사업의 시행자. 그 다음에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 이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매수 청구를 받은 매수 의무자는 6개월 이내에 그 땅을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매수 여부를 통지합니다. 그럼 저 매수할 때, 통지할 때 매수하기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매수 안 하기로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매수하기로 결정이 났다면 매수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땅을 돈 주고 매수하면 됩니다. 그럼 매수를 할 때는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고 한데 그 매수자가 지방특광투득시장군수 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일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다 이거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일 때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소유자가 현금 대신에 채권을 원할 때. 다음 두 번째, 부재부동산.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이 대구에 있다. 그러면 나는 부재부동산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재부동산. 그 다음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이 도로 부지, 공원 부지인데 이 땅이 내가 매수 대금이 10억이라고 보자. 10억이라고 본다면 10억 중에서 3천만 원은 뭐로 주고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얼마? 9억 7천만 원은 뭐로 준다? 채권을 발행하여 줄 수가 있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게 우리는 채권의 이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무슨 법?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매수 안 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 다음에 매수한다고 해서 매수한다고 해놔놓고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안 하는 거야. 뭐가 없다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매수를 미루는 거야. 이걸 우리가 매수 지연이라고 하잖아. 그럼 매수 안 하기로 했거나 매수 지연할 때 이때는 3330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3330이 뭐냐?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린생활, 3층 이하 2종 근린생활. 근데 2종 근린생활 중에서 4개는 빼고 다난 모단은 뺀다. 그러니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뺀다. 조금 이따 책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작물에 설치해가 이거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요게 매수청구제도인데 그러면 매수청구제도 페이지 57페이지 책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한번 잘 봐요. 먼저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줘. 그럼 책을 한번 봐. 또 읽어줘. 아,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이 2번, 3번 반복해 주잖아. 그래 주는데도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책 한번 봐. 이제 한번 보자고. 관련 판례. 개발행위 허가 등의 행위 제한 및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사건 규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99년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판결인데 아까 빈 땅 나대지 했잖아. 빈 땅이 나대지잖아. 나대지에 대하여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공원부지, 도로부지로 묶어놓고 수용은 안 했지만 사실은 수용과 유사한 침해다. 수용 유사적 침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침해의 근거는 있으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로 헌법에 위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위법과 무책의 책임 없는 경우 상태 하에서 손실보상을 인정하자는 행정법의 이론이 수용 유사적 침해의 법리인데 이 법리를 헌법재판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이때도 보상을 해주자. 다만 보상의 방법은 현금 대신에 매수청구제도로 하자. 이래가지고 도입된 것이 매수청구다 이게요. 자, 그럼 매수청구의 요건.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자, 공원부지, 도로부지 땅 소유자가 매수 의무자에게 내 땅을 싸달라고 청구하는 게 매수 청구죠. 이때 매수 청구 대상 부지는 도시군 객실에 관한 도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동그라미,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모인 땅, 대인, 토지, 건축물과 공작물도 포함합니다. 소유자는 땅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사업을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건축물, 공작물이 포함이 된다. 이 땅 소유자가 내 땅 사달라고 매수 의무자에게 청구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매수 의무자가 누구냐? 특광, 특덕,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시행자, 세 번째 관리, 설치 관리 의무자. 이 세 사람이 매수 의무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내 땅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수 의무자는 청구를 받았으면 청구 후 몇 개월 내에 6개월 이내에 매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자, 매수 청구했죠? 그럼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데 매수하기로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매수 안 하기로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럼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매수 결정을 매수하겠다는 통지를 하겠죠. 그럼 매수 결정 통지를 하고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수 안 하기로 하면 매수 안 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통지합니다.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6개월 내에 결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 매수계획 수립과 매수 결정 통지 후 2년 내에 매수 의무자는 매수 계획에 따라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수할 때 대금의 지급은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객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가 있는데 다만 매수자가 누구일 때만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자일 때만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 소유자 비업무용의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동그라미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해당할 때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다. 그러면 10년이 되면 현금으로 바꾸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특광, 특덕,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고개 들어봅시다. 아까 10억짜리죠. 응? 현금 3천만 원 주고 9억 7천만 원을 채권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채권을 현금화 시키는 상환 기간이 10년이야. 10년 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돈이 급하지. 그러면 미리 현금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현금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채권을. 팔지요. 파는 거를 뭐라 하냐고. 깡한다 하잖아. 와리깡, 바리깡이 아니고 와리깡이야. 그 와리깡, 예? 깡이 되죠. 이거 공채인데 깡이 되죠. 이 공채는 깡할 때 25% 내지 30% 뗀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럼 10억에 25%면 얼마야? 2억 5천인가? 그렇잖아요. 떼야 되는, 떼이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10년까지 끌어안고 있으면은 자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서 그 이자는 주겠지 한마디로. 그런데 그거 어느 천년에 기다려. 지금처럼 금리가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2억 5천 뭐 주더라도 25% 주더라도 깡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 경우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타 필요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어느 법이라 했어? 여기 적어놨잖아. 지방재정법을 뭐 한다? 지방재정법을 조정한다.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매수 거부와 지연시 조치입니다. 자, 매수 여기 봐. 매수 결정 통지를 6개월 내에 하고 매수 안 하기로 통지했어요. 다음 매수하기로 했는데 매수를 지연시킨다. 이럴 때는 3330이 허용된다 했죠. 그게 바로 매수 지연, 매수 거부에 대한 3330. 3층 이하 단독주택 줄쳐놓고. 근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여기서 단독주택은 우리가 단다다공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여기서 순수 단독주택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안 돼,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층 이하의 일종 근린 생활시설. 우리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내 집에서 가까이 있는 시설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야. 그러면 아파트에서 쓰레빠띠 일들 꺼지고 내려와서 슈퍼마켓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도 사고 아이들 과자도 사고 하잖아요. 그럼 슈퍼마켓, 세탁소, 이용원, 미용원, 그 다음 원자 들린 거, 원자 어린이집 뭐라든가 원자 들린 거, 타가 원자 들린 거, 의원, 치과의원, 안마원, 조리원 이런 원자 들린 이게 전부 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야. 그런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3층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조금 멀리 있고 냄새나고 시끄러운 거야. 그러면 고깃집 2종 근린 생활이죠.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또 뭐 노래 연습장 이런 게 이제 2종이 시끄럽고 떠들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이런 거는 2종 근린이야. 그럼 2종 근린 생활시설은 3층 이하까지 되는데 다만 그 중에서 단안노단은 제외한다. 단란주점이 150제곱미터 미만은 위락시설이 아니고 2종 근생이에요. 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그럼 150제곱미터 45평이 넘으면 위락시설이 되는 거고 45평 15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는 뭐고 안마원은 뭐야? 안마원은 요즘 다 있잖아. 동네도 다 있어. 스포츠 마사지 이런 거는 안마원이에요. 그 일종 근린 생활이야. 근데 안마시술소는 뭐냐? 장인들이 집하기 짓고 지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마시술소예요. 한마디로. 그 안마시술소는 2종인데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도 2종이라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럼 이 다중생활시설이 뭐냐?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고시원. 자, 이 단안노다 이거는 제외된다.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게 우리는 거기서 33상황. 그래서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린, 3층 이하 2종 근린인데 단안노다는 안 돼.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를 해준다. 이거 허가받아서 매수 거부하거나 매수 지연시는 이런 건축물을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 이게 매수 청구 제도 전부 다예요. 자, 이게 바로 그 경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매수거부 페이지 58페이지 매수거부 지연시 조치는 방금 보셨죠? 이러한 그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 근린 3층 이하 2종 근린 단안노단은 제외.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실효죠. 요거죠.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고 요번에는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을 안 해. 그러면 이때는 그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결정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실효가 되고 이때는 실효고시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실효고시가 됩니다. 자, 도시군계획 결정 고시를부터 주시고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되고 실효이사 대도시시장은 실효사실 고시를 요하게 된다. 그러나 실효사실을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됐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실효고시를 안 했다고 해서 실효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실효가 되는 것은 무조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돼요. 다만 실효고시를 하라는 것은 행정상 요식행위니까 절차를 하라는 것이지 실효고시가 없다고 해서 20년이 지나서 다음 날에 실효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이것이 우리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관한 전부 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업의 비교는 참고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와 권고 실효, 이것도 이번 파트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2년 지났다. 도로부지 공업지역 2년 지날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고 연차별 계획이 1단계계 수립되지 않았다면 가공계,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축과 재축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안 한다. 지목이 되다. 이때는 내 땅을 사달라고 매수 청구한다. 자, 매수 청구의 경우는 딱 포인트죠. 매수 청구는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매수 청구는 이 글자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10년 6월 빨빨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3330 이것만 딱 떠오르면 아 그게 매수 청구야. 그 매수 청구는 일단 매수 청구는 10년 6월 2년 3천만 원 그 다음에 3330 3층 이하 단독 3층 이하 1종 3층 이하 2종 걸린 공작물의 설치 허가 이게 매수 청구다.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오케이? 이게 무슨 청구? 매수. 그러니까 공법은 딱 논점만 정확히 알아보면 어차피 시험 문제 이게 쉽잖아요. 왜? 객관식이잖아. 답이 다 있잖아.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 맞는 거 틀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만 딱 알고 있으면 어차피 그거 뭐 10년을 5년, 6월을 1년, 2년을 뭐 3년, 3천만 원을 5천만 원 빌어먹고 3천이야 단독을 이거를 뭐 5천이야 뻔할 뻔짜잖아. 한마디로 시험 문제냐면 나와봐야 뭐 진짜 지가 뭐 진짜 빼빼 꼬아가 내게서 한마디로 낼 게 없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아까 수용 유사적 침해 이 법리 수용과 유사하다. 수용은 안 했지만 수용한 거랑 다름없다. 이런 경우에도 수용한 것처럼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도입된 것이 매수 청구다. 이런 고급 이론도 살짝 건드려 놓으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도로부지 공원부지를 20년 묶어놓고 아무도 안 한다. 그럼 완전 수용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맞죠? 이럴 때는 20년 된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도로부지 공원부지로 결정난 거는 효력을 잃는다. 실효된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것이 우리는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그러한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조금 쉬었다가 5장 개발행위 허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십시오.